연금만 믿었던 62세 공무원, 결국 편의점 알바 뛰는 현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문제는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기대했던 연금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다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결국 알바까지 뛰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물가가 팍팍 올라가다 보니 월급과 다르게 고정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따라잡기 버거워졌어요. 이렇다 보니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입니다. 오늘은 연금만 믿다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결국 편의점 알바까지 하게 된 62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연금 전부라고 믿었던 62세 공무원의 고백. 김종호 가명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은 일반 회사원 연금이랑 달라서 노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사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건 크게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작년에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자녀한테 지원해주던 비용이며 주거 유지비, 차량 유지비 같은 게 줄줄이 압박이 됐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현실. 은퇴 후 실제로 받아보니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 나오더랍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생활비에서 몇십만 원씩 모자라다 보니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편의점인가? 사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어도 다른 민간 기업 경력이 거의 없다 보니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건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재취업 기회를 찾으려니 나이, 경력, 스킬이 모두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같은 단순 서비스 직종이었죠. 김종호 씨의 경우를 보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라는 단순 금액적인 부분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생활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노후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례 2 자영업자 58세 윤성민 씨 퇴직금 투자 실패로 다시 일자리를 찾다. 공무원 연금만 믿고 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8세 윤성민 가명 씨는 20년 동안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벌었다 싶어 가게를 접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수익을 노리겠다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죠. 부동산 투자에 올인.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중소도시 상가를 매입했어요. 무조건 월세 들어오면 노후 자금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코로나 이후 공실 사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코로나가 닥쳤다는 겁니다. 주변 상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씩 공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월세 수익은 끊기고 심지어 대출이자까지 떠안게 되었죠. 한때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세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 그리고 다시 취업. 윤성민 씨는 나이가 58세지만 다시 사회로 나와 뭔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상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대출이자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다 보니 결국 택배 상하차나 운전 관련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돈이 없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우선이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하거나 에이, 대충 잘 되겠지 하며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사례 3은행원 출신 64세 박수정 씨, 자녀 뒷바라지 비용으로 허덕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박수정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60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은행원 연금 꽤 괜찮다, 퇴직금도 많은 편 아니냐 했지만 막상 큰 지출이 한 번에 몰려오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으로만 해도 꽤 큰 돈이 들었고, 또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자 퇴직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직장 생활 도중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박수정 씨는 일찍부터 연금 저축 같은 걸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은행원이니까 적당히 굴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또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겹치니 받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건강 챙기는 것도 비용이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본인도 건강검진비,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이걸 연금만으로 다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업무를 찾긴 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박수정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에 대한 지출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린 보통 자녀가 다 컸으니 이제 손 뗄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난이니 취업 후에도 안정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하니 결혼 후에도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니 이 과정에서 은퇴 자금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에 올인. 가계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중소도시 상가를 매입했어요. 무조건 월세 들어오면 노후 자금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코로나 이후 공실 사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코로나가 닥쳤다는 겁니다. 주변 상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씩 공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월세 수익은 끊기고 심지어 대출이자까지 떠안게 되었죠. 한때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세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 그리고 다시 취업. 윤성민 씨는 나이가 58세지만 다시 사회로 나와 뭔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상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대출이자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다 보니 결국 택배 상하차나 운전 관련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돈이 없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우선이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하거나 에이, 대충 잘 되겠지 하며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사례 3은행원 출신 64세 박수정 씨, 자녀 뒷바라지 비용으로 허덕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박수정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60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은행원 연금 꽤 괜찮다, 퇴직금도 많은 편 아니냐 했지만 막상 큰 지출이 한 번에 몰려오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으로만 해도 꽤 큰 돈이 들었고 또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자 퇴직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예요. 직장 생활 도중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박수정 씨는 일찍부터 연금 저축 같은 걸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은행원이니까 적당히 굴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또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겹치니 받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건강 챙기는 것도 비용이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본인도 건강검진비,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이걸 연금만으로 다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업무를 찾긴 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박수정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에 대한 지출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린 보통 자녀가 다 컸으니 이제 손 뗄 수 있겠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난이니 취업 후에도 안정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하니 결혼 후에도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니 이 과정에서 은퇴 자금이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은퇴 후 삶, 어떤 관점에서 준비할 것인가?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이라는 건 그리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저축, 투자, 보험, 재취업 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거기에 더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의료비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비용, 또 예상치 못하게 자녀에게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1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가? 실제로 200만, 300만 원 선의 연금을 받아도 본인과 배우자가 쓰는 생활비, 주거비, 만약의 의료비 등을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올라주지 않죠? 일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완전히 일해서 손 떼고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든 단순 아르바이트든 최소한의 근로소득이 생기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익화하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 후 자격증을 따서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늦기 전에 미리 배우고 준비해두면 은퇴 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과 자녀 더블케어 시대에 더블케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이 나빠진 부모님의 요양비용,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결혼 비용 등등. 이게 한 사람에게 다 몰리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엄청 빠른 속도로 소진되죠. 따라서 일찍부터 가족과 돈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지원 가능 범위와 한계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 보험과 대비책.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등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한 번 입원으로 의료비가 왕창 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5. 재테크는 안정과 유동성이 우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니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이 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상황에 따라 급락할 수 있죠.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만 잔뜩 들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은퇴 시기에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마치며 남은 인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 사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이 결국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까지 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하거나 아휴, 나는 늦었으니 포기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들어오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맥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재능 발견하기,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회사원 시절, 공무원 시절, 자영업 시절 내가 몰랐던 나만의 장점을 찾아서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대니까요. 가족과의 대화, 자녀 뒷바라지나 부모님 돌봄 문제로 힘들다면 먼저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서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해요. 결국 은퇴라는 건 언제부터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안정되게 꾸려나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갖추고 재정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라는 게 결코 쉽거나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고 이미 은퇴했다면 다시금 살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 노후는 괜찮을까? 미리 준비해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부디 우리 모두 연금만 믿다 낭패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언제든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변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정보 채널을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